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뭐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회사 주총 간다. 이렇게 딱 공표를 해놓으면 서로 주가 올리려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지금. 경쟁자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넷마블, HLB, 매드팩토, KMW 등등 후보자들 좀 있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 제일 그 주총 날까지 떨어지는 그 친구들을 그 회사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리세요. 지금부터 올려야 될 겁니다. 그 회사 주식.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볼까요? 네. 호텔 신라 안 가도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호텔 신라 안심하세요. 네. 한조회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호텔 신라 가봐 또 뷔페 식사권 하나 줄지도 몰라. 그래? 그래서 호텔 신라 괜찮나?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해요? 참 본사에서 하나 주총? 본사에서 하지 대부분. 대부분 본사예요. 원래 강당 사옥 있는 데는 강당에서 많이 하고 빌려서 하는 데들도 가끔 있죠. 그런 거 따지면 진짜 호텔 신라 제일 낫겠네. 호텔 신라는 호텔 신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신라 호텔에서. 그러지. 호텔 신라 괜찮네. 자, 그럼 저 주총 가보셨어요, 우리 이사님은? 예. 그렇습니까? 주총 재미없어요, 근데 가면? 기념품 좋은 거 주잖아요. 기념품. 기념품을 좀 노리고 하고 어딜 가야 되나? 예스14? 자 주총설 여기서 하고 네. 시장 보죠. 예, 미국 시장이 전날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빠졌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랬다 그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하락의 우려가 있었는데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FOMC 회의록 발표 후에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전에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봉이 워낙 컸었고 그래서 매물이 연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 연준의 매파적 지금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제 수익률이 오히려 어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4% 가까이 갔다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했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조금 안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는 그냥 혼조였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는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월마트, AMD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뭐 보합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데 엔비디아가 장후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은 시간 끝나고 나서 본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분기에 대규모로 좀 미스가 났었고 3분기에 미스가 났는데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됐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8.5% 지금 방금 봤는데 8.5%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제가 이제 캡처를 아침에 부랴부랴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추이. 보시면요. 언제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3분기 전에 지난 2분기 그리고 그다음 지난 3분기는 적자였습니다. 이제 4분기에 올라선 거예요. 요번에 올라설 때.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입니다. 다음의 예상이 지금보다 높아요. 보시면 EPS도 0.88달러 지금 요번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이 0.81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다음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표로 그린 게 요 옆인데 요 막대선 있잖아요. 네.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회색 막대가 컨센서스예요? 아니요. 회색이 주당 순이익이고 파란색이 매출인데 네. 그 옆으로 이 선 있잖아요. 선.
아 노란색 예, 선. 예, 노란색 선. 아. 요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저거보다 높게 가면은 예, 서프라이즈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컨센서스하고 이렇게 보시면 컨센서스가 높아졌네. 떨어졌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요번에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됐죠. 네. 그런데 이 컨센서스가 다음 분기는 더 높게 되어 있죠. 올라가 지금요. 버렸네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시적 컨센서스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올린 상황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간 외에서 8.59% 제가 캡처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7% 올랐다고 예. 그랬는데 더 올랐네요. 요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 기술주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러겠죠. 전부 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대로 끌고 가면은 이걸 다른 기술주들이 받으면서 다 같이 올라가면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는 또 우려에서 조금 테크 좀 기업들. 안정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8.58% 오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아, 다른 것들 뭐 AMD나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지금 다 뭐 1, 2%씩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를 체크를 좀 하거든요. 뭐 참고적으로 시황 뭐 맨날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들 중에서 주간에 미국 시장 거래하는 데 있잖아요. 그 주간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주간에 거래가 된다는 건 그들 밤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10시부터. 주식이 막 오르고 내리고 네. 하거든요. 네. 이건 본장에 영향을 주겠죠. 밤에 있는 어떤 뉴스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주간에 그냥 밤이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내일 미국 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의 개별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함으로써 코스피는 1.68%, 코스닥은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침에 아주 개파락을 했어요. 곧바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3분 봉 차트. 어제는 개파락해가지고 하루 종일 반등도 못하고 추가 하락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로 나왔습니다. 어제 5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도 이게 뭐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익거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르면 또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많이 내리면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는데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주면은 그날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랬는데요. 그저께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같이 팔므로써 지수 낙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전 약세 속에서 테마 하나가 강세였는데 전기차 충전 테마 하나가 강세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예,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하나는요. 어제 대통령께서 24시간 소화 전문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 시스템 구축해라. 오후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영상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좀 어제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갔었죠. 오늘 금통이 있고요. 아까 뭐 동결 얘기 말씀 네네. 주셨는데 뭐 아마도 인상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인상 쪽을 많이 봅니까 지금? 아니 아까 거기 보면 인상 쪽이 더 많아요. 살짝. 투표에서는요. 그죠. 투표에서. 예, 투표에서. 살짝 그거는 우리 세 명에 대한 약간 불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정 프로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그렇지. 반대다. 근데 공교롭게 저는 뭐 이거 가지고는 아닌데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지금 개인들의 신용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충이 많이 있겠죠. 그런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금통위가 있고요. 이 금통위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서 시장 자체보다도 우리의 실물 경제에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빅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급이 우선하는 그런 시장. 수급이 우선한다는 표현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 12월에 애플과 테슬라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1월에 테슬라 가장 많이 올랐죠. 네. 쇼커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도 지금은 대규모의 플레이어와 롱 플레이어들의 그 싸움에서 수급이 충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다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외국인 순매수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트레이딩만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된 금융투자의 선물 연계된 프로그램 요것에 의해서 지수가 등락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2,500포인트를 지금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대형주 약세다 보니까 지수는 약간 하락하면서 있겠죠. 근데 하락하지만 저가 매수도 또 있어요. 우리 시장에도. 그래서 등락하면서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테마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요즘 뭐 테마 장세 이루어진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시장은 멈춰졌고. 그렇죠. 2월 내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도만 시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요. 그건 이따가 또 우리 김원신 연구님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블라드 총재의 얘기가 그 연준의 전체적인 의견에 가장 관통하는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라드 총재 얘기만 어저께 CNBC에서 얘기한 것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2023년 경기 침체의 위험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 최종 금리는 5.375%에 도달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하락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연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딱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으로 좀 넘어가는구나. 그 이후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네. 가장 회피한 것은 5%. 그리고 양보한다면 5.25. 여기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25bp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근데 5.37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높게 본 거예요. 아주 37는 과도하게 뭐예요? 높이. 근데 37은 중간값이니까. 중간값? 예, 중간값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평균값으로. 그럼 이제 중간값이 이거라면 우리가 얘를 얘기하는 5.0 혹은 5.25 예. 이것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5.25, 5.5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5.25보다는 높고 5.5보다 낮은 그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라드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래- 막 6% 얘기가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는 이제 예, 그 하단이랑 상단이 이제 미국은 항상 예, 0.25% 네, 네. 포인트씩 근데 있잖아요. 하단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 예. 0%까지 낮췄다 했을 때도 0. 하단 보통은 아, 하단으로 그렇지. 얘기해요. 금리가 얼마예요? 뭐 0%까지 낮췄는데 그게 제로가 아니라 0에서 0에서 0.25 사이를 0%라고 예, 예. 얘기하니까 예. 쌈치로라는 거는 이제 뭐 5.5. 새겨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예. 5.25라고 말하면 되지 뭘 또 5.37호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김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애매한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5.25에서 끝나는 거고 조금 하면 5.5로 가는 거고 도망갈 길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터놓은 거구만 이 사람. 지금의 스탠스가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쌈치기를 겁니다. 하셨구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뉴욕타임즈의 발 뉴스로는 장기전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재건 사업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규모가 한 1,300조 규모가 된다고 하고 수천 개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조달청에 지금 뭐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주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래요? 전제가 있겠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게 전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도 제거를 해야겠죠. 이런 네. 제거 사업이 논의가 되면 주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요? 전 세계 시장에 기업들이 영향을 주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참여를 재건하는데 하는 뭐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게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아니 저기 그게 이제 뭐 네. 그 재건하려면 많은 예. 저 중간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강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석유화학 제품도 예. 들어가야 되고 간접적인 그러면 다른 데서 큰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고 거기 빈자리 생기면 이제 거기 또 어차피 가격 들어가고 올라가고. 예. 갑자기 캐파가 뭐 철강제니 뭐 석유화학 제품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산이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재건 사업이 대규모 자건 사업이 있었을 때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 정부 당국에서 대형 기술 회사들의 챗 GPT 서비스를 자제해라라고 공고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챗봇에 검열되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진핑처럼 바보 이렇게 나올까 봐는가? 형님 이제 중국 완전 포기하신 거죠? 중국 방문은. 네. 정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은 못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거긴 할 것 같은데. 와, 바로 바보 들어가시네. 인텔 배당 65% 삭감 이거 16년 만에 최저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배당컷 다루고 나왔네요. 있습니다. 배당컷. 예,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그동안에 임원감원 하고 있는 대형 기술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요 발표를 했네요. 이사 보수한도 50% 삭감하고 성과금도 삭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증권사들이 위기 경영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증권사들 그렇고. 네네. 은행만 지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이 현실이다.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여섯 번째 그 뭐 금리약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계 신용이 10년 만에 첫 분기별 감소했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만에 첫 감소한 거니까. 2022년 작년 4분기에 1,86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4.1조 원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가계 신용은요. 가계 대출 플러스 크레딧으로 하는 아직 갚아야 될 부채들 있죠. 이런 카드. 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 대출은 이제 7.5조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판매 신용은 오히려 3.4조 증가했거든요.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아, 소비는 괜찮고. 예. 2013년 이후에 첫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감소 의 네. 이유는 부동산 침체와 대출 금리 상승의 영향,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명이 있는데 요번에 그것을 감축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네. 또 한쪽으로는 이 딜레버리징 하면 이 후유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려운 분들, 대출이 많은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한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가계부채 감소예요. 가계부채 감소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엔 주택담보대출의 주담대의 증가율 둔화입니다. 증가한 거예요. 근데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증가율이 둔화한 거고 마지막이 이게 신용카드예요. 카드요.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물론 이럴 수 있죠. 뭐 소위 표현하기 좀 싫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니빔 부입보 그래서 뭐 쓰는 사람들도 물론 쓰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써야지 그것도 돌아가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판매 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잘 대체 정책적으로 이걸 마련할까라는 게 지금 현재 아마 고민이고 이게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이사님은?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결 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연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의 영향이 요즘에 정치 요소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기서 더 올리면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작년 말과 연초에 있었던 그 PF발 우리 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을 때 부작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었을 때 물가 상승이나 뭐 또는 뭐 외국 자본들의 유출 요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거나 외국 자본의 유출 부분은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뭐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 한 번에 얼마씩 오르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요? 네. 거의 한 2%씩 갈 것 같은데요. 거의 막 35% 막.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LA랑 30%에서 35% 그다음 40%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외자 유출이나 아니면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환율이나 그 국가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의 경쟁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려운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방어한다고 해서 그게 방어가 잘 됐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쉽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정책이 제가 의견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심하지 마시고요.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은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김효진 위원이 오시는데 요즘에 한 번씩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